여러분,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회사. 사무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파산 직전까지 갔던 이 회사는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공간 디자이너의 제안으로 사무실 곳곳에 특별히 선택된 식물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8개월 만에 회사는 놀랍게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식물의 기운이 만들어낸 변화일까요? 저는 20년간 인테리어, 디자인과 동양의 풍수지리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수백 개의 사례를 통해 식물의 힘이 단순한 미신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식물은 공기를 정화하고 습도를 조절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지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특정 식물의 형태와 특성이 에너지의 흐름, 즉 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 오랜 고객인 김 대표님은 10년간 적자였던 가게에 단 3개의 식물을 새롭게 배치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고 거래처에서 좋은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에너지의 변화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집과 사무실의 재물과 행운을 불러오는 식물과 반대로 운을 막아버리는 식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지혜로 전해져 내려온 식물 풍수의 원리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여러분의 일상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집 안에 어떤 식물이 재물을 불러오고 어떤 식물이 운을 막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식물을 어디에 배치해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식물과 함께 좋은 기운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식물의 숨겨진 힘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운을 막는 식물들 알고 계시면 오늘 당장 치워야 할 위험한 식물 5가지. 풍수학에서는 식물의 형태, 성장 방식, 그리고 생명력이 공간의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모든 식물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식물들은 여러분의 재물운과 행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피해야 할 5가지 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행운목, 개운죽 등 윗단이 잘려나간 식물. 행운목이라는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식물이 실제로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이 식물의 윗부분이 잘려나간 형태는 절단된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는 재물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형상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의 한 소규모 스타트업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업 초기 사무실 입구에 대형 행운목을 배치했던 이 회사는 6개월 동안 투자 유치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우연히 풍수 전문가의 조언으로 행운목을 제거하고 둥근 잎을 가진 식물로 교체했더니 놀랍게도 그 직후 투자 미팅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행운목과 개운죽은 특히 비즈니스 공간에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업 축하 선물로 이런 식물을 보내곤 하는데 이는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만약 이미 이런 식물을 받으셨다면 정중히 감사를 표하되 사무실 내부보다는 외부 공간이나 다른 장소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조선시대 상인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을 때 가게 안의 식물 중 이가 잘린 형태의 것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업적 번영을 이룬 상인들의 기록에는 둥글고 풍성한 잎을 가진 식물을 선호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 넝쿨 식물 아래로 자라는 위험한 에너지. 자연의 원리에서 건강한 식물은 태양을 향해 위로 자랍니다. 하지만 담쟁이와 같은 넝쿨 식물은 옆으로 퍼지거나 심지어 아래로 자라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이러한 성장 패턴이 음기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에서 인기 있는 천장에 매달아 아래로 늘어뜨리는 식물 디스플레이는 미적으로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풍수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은 배치입니다. 이러한 아래로 처진 식물들은 공간의 에너지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특히 재물과 관련된 긍정적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제 고객 중 한 분의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본 인테리어를 따라 거실 천장에 여러 넝쿨 식물을 매달아 장식한 후 그 가정은 연속적으로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자동차 수리, 갑작스러운 의료비, 예상치 못한 세금 등 돈이 새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식물 배치를 바꾼 후 이러한 불규칙한 지출 패턴이 안정되었습니다. 만약 넝쿨 식물을 꼭 키우고 싶으시다면 바닥에 두고 지지대를 세워 위로 자라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의 자연스러운 생장 방향을 존중하면서도 공간의 에너지, 흐름을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너무 큰 식물집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풍수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균형과 조화입니다. 집 안의 식물이 그 공간의 주인인 사람보다 더 큰 존재감을 가질 때 이 균형은 깨어집니다. 특히 사람의 키를 넘어서는 실내 식물은 주인의 기운을 억누르고 오히려 사람이 식물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역전된 에너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실내 공간의 30% 이상을 식물이 차지할 경우 거주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풍수학의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제가 상담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식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거실 한쪽을 거의 실내 정글처럼 만든 이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가족 중 유독 한 명만 두통을 자주 호소했는데 그의 침실 바로 옆에 천장까지 자란 대형 고무나무가 있었습니다. 식물의 수를 줄이고 크기를 조절한 후 가족의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회복되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붕보다 높이 자란 나무는 집의 양기양치를 억누르고 음영을 만들어 금전적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많은 부유한 가문들은 정원사를 고용하여 나무의 높이를 항상 지붕선 아래로 유지했습니다. 식물 크기의 황금률은 간단합니다. 관리자가 편안하게 손을 뻗어 관리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이는 식물과 사람 사이의 건강한 관계와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선인장 가시 돋친 에너지의 위험서. 풍수학에서 재물을 불러오는 이상적인 식물은 둥글고 부드러운 잎을 가진 것들입니다. 반면 선인장과 같이 날카롭고 뾰족한 형태의 식물은 그 에너지가 공격적이고 방어적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풍수적으로 구설, 다툼, 그리고 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유명한 풍수대가 레이먼드 로는 그의 저서에서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식물은 날카로운 언어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형태의 에너지가 주변 환경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을 반영합니다. 다만 모든 선인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작고 가시가 두드러지지 않는 다육식물, 예를 들어 작은 에케베리아나 호야은 오히려 부드러운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큰 선인장이나 가시가 현저하게 두드러진 종류들입니다. 한 디자인 회사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의성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회의실에 대형 선인장 여러 개를 배치했던 이 회사는 이상하게도 회의 때마다 팀원들 간의 충돌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선인장을 둥근 잎의 식물로 교체한 후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침실이나 아이들 방에는 특히 선인장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 또는 놀이 중인 무방비 상태에서 선인장에
공격적 에너지에 노출되는 것은 풍수적으로 매우 불리합니다. 오죽은 식물과 드라이 플라워, 죽음의 에너지를 집안에 두시겠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생명력 넘치는 양기를 발산하지만 죽은 식물은 그 반대인 음기를 발산합니다. 풍수학에서 죽은 식물을 집 안에 두는 것은 죽음의 에너지를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에서 인기 있는 드라이 플라워와 보존화는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들은 비록 아름답게 보이지 몰라도 에너지 측면에서는 죽은 기운을 발산합니다. 일본의 한 전통에서는 죽은 식물이나 꽃은 밤이 되기 전에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죽은 식물의 에너지가 밤 동안 더욱 강해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제 경험 중에 오피스텔에 대형 드라이 플라워 장식을 두었던 한 젊은 전문가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승진 기회를 놓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등 정체된 느낌을 호소했습니다. 드라이 플라워를 제거하고 신선한 화분으로 교체한 후 그의 경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꼭 식물적 요소를 인테리어에 포함시키고 싶다면 드라이 플라워 대신 좋은 품질의 인공식물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공식물은 비록 진짜 식물의 긍정적 에너지는 없지만 적어도 죽음의 에너지는 발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식물을 키우다가 죽었을 경우 즉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식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풍수적으로 매우 불길하며 특히 재정적 흐름을 막는다고 여겨집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상인들은 가게에 죽은 식물이 있으면 즉시 제거하고 그날 영업을 일찍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죽은 식물의 에너지가 재물의 흐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과 행운을 부르는 식물 부자들이 비밀리에 키우는 5가지 식물. 자,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식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반대로 재물과 행운을 불러오는 긍정적인 식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들은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지혜에서 복과 번영을 상징해 왔으며 현대적 공간에서도 그 효과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1. 몬스테라 풍요의 상징. 몬스테라는 그 특유의 넓고 구멍난 잎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물입니다. 풍수학에서 이 독특한 형태는 풍요로움 속의 여유를 상징합니다. 잎의 구멍은 재물이 순환하는 통로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부가 들어오게 한다고 믿어집니다. 싱가포르의 많은 부유한 사업가들이 사무실에 몬스테라를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식물이 부의 순환을 촉진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의 전 CEO는 자신의 오피스에 항상 큰 몬스테라를 두었으며 이것이 비즈니스 직관을 높여준다고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몬스테라는 또한 강한 생명력으로 유명합니다. 적절한 조건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며 이러한 왕성한 생명력이 집안의 전반적인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사업이 정체되었거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기에 몬스테라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몬스테라를 키울 때 주의할 점은 너무 크게 자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식물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공간의 에너지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가지치기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십시오. 흥미로운 사실로 페루의 전통의학에서는 몬스테라의 잎을 관절염 치료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몬스테라는 재물뿐 아니라 건강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금전수돈나무, 이름 그대로의 효과. 금전수 혹은 돈나무로 불리는 이 식물은 그 이름처럼 재물을 부르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동전처럼 둥근 잎이 특징인 이 식물은 형태적 유사성을 통해 재물의 에너지를 끌어당긴다고 믿어집니다. 홍콩의 많은 금융가들이 사무실에 금전수를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투자나 재정 결정을 내리는 공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유명 펀드 매니저는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금전수를 바라보며 직관적인 판단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금전수의 또 다른 장점은 관리가 비교적 쉽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이러한 특성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금전수는 에너지가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방이나 주로 아이가 노는 공간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거실이나 서재, 홈오피스 등 어른들의 활동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금전수에 관한 재미있는 전설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중국의 오래된 이야기에서는 금전수의 잎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면 그 집에 황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통 가정에서는 보름달이 뜨는 밤에 금전수를 창가에 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참 난초 고귀한 에너지의 상징. 난초는 동양 문화에서 오랫동안 고귀함과 품위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풍수학에서 난초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다른 식물들과 달리 뾰족한 잎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난초의 품격 있는 아름다움이 그 형태적 특성을 초월한다는 철학에 기인합니다. 난초는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라 품위 있는 부를 상징합니다. 즉,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닌 정신적 풍요와 균형 잡힌 성공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많은 성공한 예술가와 문인들이 작업실에 난초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난초가 창의성과 영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믿음은 계속되어 많은 창의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작업 공간에 난초를 둡니다. 한 유명 소설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작가의 블로그로 몇 개월간 글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물로 받은 난초를 서재에 두었고 놀랍게도 그 후 창의적 영감이 돌아와 6개월 만에 베스트셀러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난초의 우아한 존재감이 자신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난초는 관리가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적절한 습도, 빛, 그리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풍수학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난초를 성공적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기울이는 관심과 정성이 인내심을 기르고 이것이 다시 삶의 다른 영역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난초에 대한 흥미로운 문화적 사실. 하나는 고대 중국에서 난초의 향기는 보이지 않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감은 확실히 느껴지는 마치 진정한 부와 성공의 본질과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인초 강인한 생명력의 화신. 여인초는 그 이름에서 여성적 에너지를 연상시키지만 사실은 매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입니다. 풍수학에서 여인초는 회복력과 적응력의 상징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번영하는 에너지를 가져온다고 믿어집니다. 특히 사업이나 경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여인초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강한 생명력이 당신의 도전의식과 회복력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실에 여인초를 드렸습니다. 그는 후에 여인초의 생명력이 우리 팀에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심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회사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여인초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 빛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이는 도시 아파트나 사무실과 같은 현대적 환경에 이상적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너무 크게 자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인초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은 고대 로마에서는 이 식물이 가정의 수호자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집 주변에 심어 악령을 물리치고 가족의 안녕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보호의 에너지는 현대 풍수에서도
여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5. 고무나무 안정적인 부의 상징. 고무나무는 크고 광택 있는 잎이 특징인 식물로 풍수학에서 안정적인 부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 단단하고 두꺼운 잎은 견고한 재정적 기반을 의미하며 빛나는 표면은 번영의 에너지를 반사한다고 믿어집니다. 일본의 많은 대기업 임원들이 사무실에 고무나무를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식물이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촉진한다고 믿습니다. 한 유명 CEO는 인터뷰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고무나무를 바라보며 땅에 발을 단단히 딛는 느낌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무나무는 또한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이점도 제공합니다. 톨루엔, 자일렌과 같은 유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울 때 주의할 점은 넓은 잎에 먼지가 쌓이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잎을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학에서 먼지 쌓인 식물은 막힌 에너지를 상징하므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무나무에 관한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은 19세기 동남아시아에서 고무나무 농장을 소유한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연관성이 고무나무를 부의 식물로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3. 식물 배치의 과학과 예술 최적의 위치와 피해야 할 장소. 식물 자체의 특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식물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위치에 따라 그 효과가 극대화되거나 반대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식물을 두면 안 되는 장소와 반대로 재물운을 높이는 최적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절대 피해야 할 위치. 침실. 풍수학에서 침실은 휴식과 재생의 공간으로 개인 에너지가 회복되는 매우 사적인 영역입니다. 침실에 식물을 두는 것은 이러한 에너지 회복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식물은 밤 동안 광합성 대신 호흡을 하며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비록 그 양이 미미하지만 수면 중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수면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침실에서 대형 식물을 제거한 후 참가자들의 수면 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공기 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식물의 존재가 감시받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 방에는 큰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에너지에 더 민감하며 식물의 강한 생명력이 오히려 아이의 에너지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룸이나 작은 공간에 살고 계신다면 침대에서 최대한 멀리 식물을 배치하고 가능하다면 밤에는 식물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의 일부 전통 가정에서는 밤이 되면 실내 식물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재물운을 높이는 최적의 위치, 귀문 방향. 풍수학에서 귀문은 북동쪽과 남서쪽을 가리키며 에너지가 드나드는 통로로 여겨집니다. 이 방향의 식물을 배치하면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건축에서는 북동쪽에 항상 보호적인 요소나무나 돌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그 방향으로부터 들어오는 부정적 에너지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 풍수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북동쪽의 생명력, 강한 식물을 두어 보호와 번영의 에너지를 강화합니다. 방위를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보다 간단한 접근법도 있습니다. 현관과 거실은 에너지가 가장 활발히 순환하는 공간으로 이곳에 식물을 배치하는 것은 항상 좋은 선택입니다. 현관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가 처음 만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생명력 넘치는 식물을 두면 들어오는 에너지를 정화하고 특히 재물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풍수 전문가들이 현관에 금전수나 몬스테라를 두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고 외부인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기회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이곳에 풍요의 식물을 두면
재물과 기회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거실의 남동쪽 코너는 풍수학에서 재물의 코너로 여겨지므로 이곳에 금전수나 고무나무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식물 배치의 현대적 적용. 홈오피스와 작업 공간. 현대인의 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공간이 바로 홈오피스입니다. 특히 재택근무가 늘어난 요즘 홈오피스의 에너지는 우리의 일과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풍수학에서 작업 공간은 활동과 창조의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생명력이 강하되 너무 압도적이지 않은 식물이 적합합니다. 금전수, 고무나무 또는 적당한 크기의 몬스테라가 좋은 선택입니다. 홈오피스에서 식물을 배치할 때의 황금률은 시선 분산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화면 바로 뒤나 작업 중 계속 눈에 들어오는 위치는 피하고 대신 주변부나 문 근처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건축 설계사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재택근무를 시작하며 홈오피스를 꾸렸고 처음에는 아름다움을 위해 책상 위에 여러 작은 식물들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집중력 저하를 느낀 후 식물들을 책상에서 벗어난 창가와 문 옆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동시에 공간의 전반적인 에너지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홈오피스에 식물을 둘 때는 그 식물의 에너지,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일을 주로 한다면 난초와 같이 영감을 주는 식물이 좋고 분석적이고 세부적인 일을 한다면 고무나무와 같이 안정감을 주는 식물이 적합합니다. 4. 계절에 따른 식물 배치의 변화. 풍수학에서는 에너지가 계절에 따라 변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식물의 배치도 계절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생명력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이때는 식물을 보다 전면에 내세우고 햇빛이 잘 드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성장과 확장의 에너지를 극대화합니다. 반면 가을과 겨울에는 에너지가 보다 내면으로 향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식물을 약간 뒤로 물리고 보다 보호된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식물이 난방 시스템으로 인한 건조함을 피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전통 가정에서는 계절마다 그 시기에 맞는 식물을 현관에 두어 계절의 변화를 존중하고 그에 맞는 에너지를 초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현대 생활에서도 여전히 가치 있는 지혜입니다. 4. 식물 관리의 풍수 에너지를 지속시키는 비결.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식물을 적절한 위치에 두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풍수학에서 식물 관리는 단순한 유지 보수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의 일부입니다. 1. 먼지 관리. 정체된 에너지의 제거. 식물의 잎에 쌓인 먼지는 풍수학적으로 정체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는 재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막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식물의 잎을 닦아주는 것은 단순한 미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흐름의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넓은 잎을 가진 고무나무나 몬스테라는 더욱 자주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식물 잎을 닦을 때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약간의 레몬즙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의 신선한 에너지가 식물의 활력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이 물주기 에너지의 균형. 물은 풍수학에서 재물과 기회의 상징입니다. 식물에 물을 주는 행위는 단순한 필요성을 넘어 풍요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너무 많은 물은 식물을 썩게 하고 너무 적은 물은 말라 죽게 합니다. 이는 재물 에너지에도 적용됩니다. 지나친 욕심이나 반대로 완전한 무관심 모두 재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물을 줄 때는 항상 식물의 상태를 살피고 각 식물의 특성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재정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가지 치기. 성장을 위한 정리.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때때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풍수학적으로 에너지의 집중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재물 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더 큰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이나 투자를 정리하고 중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의 정원사들은 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 항상 먼저 그 나무에게 말을 걸고 감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는 에너지의 순환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식물과의 대화, 에너지의 공명. 많은 연구에서 식물과 대화하는 것이 실제로 식물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풍수학적으로 이는 에너지의 공명으로 설명됩니다. 식물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성장과 번영에 대한 의도를 표현함으로써 그 에너지가 다시 여러분에게 반사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식물에게 인사하고 때때로 재물과 번영에 대한 의도를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의식이 여러분의 하루와 더 나아가 재정적 에너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동양 지혜와 현대적 이해를 결합하여 식물이 어떻게 우리의 재물과 행운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살아있는 에너지의 원천이며 우리 공간의 기운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먼저 운을 막는 5가지 식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운목과 같은 윗단이 잘린 식물, 아래로 자라는 넝쿨 식물, 너무 큰 식물, 선인장류, 그리고 죽은 식물과 드라이 플라워는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고 재물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식물들이 현재 여러분의 공간에 있다면 점진적으로 대체하거나 배치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반대로 재물과 행운을 부르는 5가지 식물도 소개했습니다. 몬스테라, 금전수, 난초, 여인초, 그리고 고무나무는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풍요의 에너지를 강화합니다. 이 식물들은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면 공간의 전반적인 에너지를 향상시키고 재물의 흐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 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침실은 피하고 대신 현관, 거실, 특히 귀문 방향북 동쪽과 남서쪽에 식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오피스와 작업 공간에서는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절에 따라 식물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물 관리의 풍수적 측면도 살펴보았습니다. 정기적인 먼지 제거, 균형 잡힌 물 주기, 적절한 가지치기, 그리고 식물과의 긍정적인 소통은 모두 식물의 에너지를 최적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모든 지식을 적용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균형입니다. 너무 많은 식물이나 과도하게 큰 식물은 오히려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생활 방식에 맞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풍수적 원칙을 현대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식물은 그 여정에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풍요롭고 조화로운 식물 에너지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지식이 여러분의 재물운과 더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